프로축구 수원이 K리그2에서 충격적인 5연패에 빠졌습니다. K리그1 복귀를 선언했던 염기훈 감독은 경기 직후 팬들 앞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벌어진 이랜드와의 홈 경기. 수원은 전반 41분 뮬리치의 선제골로 출발했지만 추가골 기회가 연이어 골대에 막히면서 애를 태웠습니다. 결국 후반 40분 이랜드 이동률의 빗맞은 슛이 동점골로 연결돼 분위기가 묘해지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2골을 더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충격의 5연패로 7위까지 추락한 상황. 팬들이 선수단의 퇴근길을 가로막고 나섰는데 염기훈 감독이 직접 팬들 앞에 나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경기 끝나고 단장님한테 바로 제가 찾아가서 제가 떠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감독 대행으로 수원의 강등을 경험한 뒤 올해 정식 감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팀의 추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또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큰데 저도 이 수원에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랜드의 이 우승의 하오 멋진 축구의 이하오 멋진 축구의 이하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443화 연장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얼마 만이죠? 한 5분 만이죠 거의.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5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5분 만에. 왜냐면 이 본방 마치고 이제 시간 체크했거든요. 네. 지금 이거 그대로 이제 이어서 녹음하고 있는데 진짜 딱 그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뭐 이렇게 연장전 방송을 또 한 주 이제 건너뛰니까 왠지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가 저번 주 본편에 제가 못 나오다 보니까 네네. 뭐 했었으면 아마 좀 그래도 이어갔었을 텐데 네. 그래도 그때 또 대준님이 또 연장전 하기엔 또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저랑 그때 대희님이랑 그 이제 KFA랑 대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마 그 실시간으로 열렸던 그 리그2 주중 라운드를 다 다루지 못하고 그 화요일 경기 3경기만 좀 다루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요일 날 경기도 리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결과 스코어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바로 할까요? 네네. 5월 22일 수요일 날 네, 그때 맞습니다. 14라운드 그 리뷰를 하지 못했던 그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부산 아이파크와 천안 시티 FC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는 놀랍게도 2대3으로 천안 시티 FC의 원정 승리로 이루어졌고요. 전반 10분에 소니 선수의 데뷔골이 터졌고 17분에는 또 라마스가 세게 2대0 17분에는 라마스가 골을 또 넣으면서 2대0으로 했었지만 이후 4분 뒤인 천안시티의 모타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렸고 그리고 그리고 46분에 또 모타 선수가 또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멀티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81분에 파울리뉴의 역전골로 2대3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걸 좀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부산이 결국 2대3으로 패를 당하는 결국엔 또 홈 경기에 또 저주가 또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보면은 부산이 초반에 되게 잘했는데 이 천안시티가 좀 뒷심을 좀 발휘하면서 그래도 김태환 감독 하에서 되게 좀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천안시티의 모습이 좀 보여주면서 이따가 또 이 15라운드 리뷰를 좀 하겠지만 천안시티가 그래도 연승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천안시티도 좀 기세를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호연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던 이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징크스가 깨졌다. 내가 보러 가지 않아도 결국 홈에서 또 졌다. 내가 홈에서 잘 못 이기는 거는 이어갔는데
내가 안 갔으면 괜찮겠지 했더니 결국은 그러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라는 댓글을 좀 남겨주셨었어요. 그러면서 요거 하는 김에 요것도 좀 얘기를 하자면 네네. 지금 리그2 득점 2위 못다가 밉대요. 밉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손희 선수가 이름이 좀 독특한데 손휘입니다. 근데 이 선수 되게 어린 선수고 2004년생. 네. 저도 알고 있었고 이 호연님도 거기에 대해서 쓰셨는데 천안제일고 출신 손희 선수의 활약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어려서 선발 출전도 놀라운데 70분 넘게 뛰고 고향팀 천안 상대로 프로 데뷔골도 터뜨리고 기습적인 중거리나 크로스 인터셉트 모두 좋았습니다. 부산의 소니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고 또 부산의 현재 상황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내년 부산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8월부터 또 아시아에서 쫓겨나는데 이 구덕에서 가변석을 못 쓰게 하는 부산시는 씹어먹고 싶네요. 또 필요할 때만 전용 구장이니 야구장 보수니 입만 털고 하는 거 일만 털고 하는 건 없는 부산시. 이번에도 또 농구 우승에 또 숟가락 올리고 농구장 지원한다고 입 털던데 쥐어받고 싶네요 라는 이 부산 팬의 소감도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었습니다. 이 이슈를 제가 리그2 1라운드 때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행보가 결국에는 부산 아이파크한테도 좀 결국에는 악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구덕 운동장에서 한다고 해도 가면서까지도 동의를 못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 시의 심보를 결국 고스란히 드러내는 격이라고 보는데 정말 이 호연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정말 진짜 응징을 하고 싶을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이 선수 손희 선수 이 선수 진짜 어려 보였는데 진짜 네. 어리긴 하네. 어리긴 합니다. 딱 얼굴 봐도 앳돼 보여 너무. 진짜 그렇습니다. 꼬마 같은 약간 느낌. 꼬마까지는 그렇고 아무튼 되게 젊어 보이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경기 바로 네. 경기 결과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남 FC와 안산 그리너스의 14라운드 경기였었는데요. 먼저 전반 5분에 윤주태가 선제골을 넣었었고 그리고 후반 52분에 박민서가 세기골을 넣으면서 사실상 쉽게 경남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안산은 아쉽게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이 경기는 이 경기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FC와 성남 FC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는 2대1로 김포의 홈 첫 승을 드디어 기록하게 되었고요. 후반 60분에 김원균 선수의 세트피스 헤더골로 기록하였고 그리고 후반 83분 최재훈의 돌파 후 슈팅으로 2대0으로 만들었지만 성남의 후이주 선수는 91분에 만회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0패를 면회하는 그런 활약이었고 결국 이날 김포 FC의 홈 첫 승을 기록하면서 도리어 성남은 또 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움의 모습이었던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 경기를 지우 씨랑 재훈 씨가 둘 다 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보긴 했지만 네. 서로 이렇게 또 경기를 또 직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가 정말 김포에게는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 결과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이따가 또 성남 FC와 천안시티 FC 경기를 리뷰하겠지만 이거 대준 형님께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에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 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고 지난 라운드에 펼쳐졌었던 15라운드 경기의 경기 리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쩔 수 없이 수원과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좀 약간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조금 다른 이야기들 너무 뒤쪽으로 밀리면 안 되니까 이 경기를 맨 마지막으로 재훈님이 그 순서를 좀 이렇게 하시려고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5월 26일 그러니까 녹음일 기준으로 어제 열렸던 네. 그 경기들 세 경기를 먼저 얘기하시고 아마 가장 그 염기훈 감독이 물러나는 그 정말 결정적인 쐐기가 됐던 수원과 서울 이랜드 경기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어제 열렸던 5월 26일 경기 15라운드 경기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는 FC 안양 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2대3으로 전남 드래곤즈의 원정승이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리그2 1위와 2위의 대결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아웃네이션에 펼쳐지는 이 경기 기대가 되는 그림이지 않나 얘기하고 싶고요. 경기 리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반전 안양은 홈에서만큼 전남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전남을 따돌리며 굉장히 밀어붙였는데 초반 선제골이 또 바로 나왔습니다. 김동진이 박스 근처에서 낮은 크로스로 박스 안으로 보낸 것이 단내이와 전남 수비수와의 경합을 통과하고 이것을 그대로 최현우가 침착하게 선제골을 넣으며 자신의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안양은 그야말로 기세를 타며 전남을 향한 공격이 더욱더 날카로웠던 가운데
이에 맞서는 전남은 전반에 안양의 공격에 굉장히 애를 먹으면서 수비를 하느라 바빴고 그와 동시에 또 전남 수비진은 정말 정신없는 모습의 정말 상황의 모습이었습니다. 전반 36분 안양의 두 번째 골을 터지는데 최현우가 박스 안에 들어온 마테우스에게 사이드 패스를 준 것을 마테우스는 4명의 수비를 따돌리며 그것을 패스한 것이 이것을 박스 안으로 들어오던 리영지 그대로 중거리 슈팅으로 기록하며 시즌 2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남은 안양의 맹공에서 코너킥의 세트피스로 시도하면서 기습 헤더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로 연결되지 못하였고 전반을 2대0으로 만든 안양은 그야말로 완벽한 전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후반 들어 안양은 전남을 상대로 매섭게 몰아붙이며 이어가는데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후반 52분 최현우와 김예성의 경험에서 서로 볼을 향한 돌진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최현우가 김예성에게 백태클을 하였고 주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레드카드 퇴장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사실 최현우 선수가 굳이 안 해도 될 파울인데 이것은 결국 자신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안양은 순식간에 수적 열세로 전남을 상대하게 되었고 전남은 이것에 대한 수적 우세로 점유율을 높여가며 후반에 반격을 좀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남도 만회골이 터지게 되었는데 후반 63분 발디비아의 코너킥에서 김종민의 헤더로 만회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결국 안양의 수비진이 김종민을 제대로 마킹하지 않음에 수비 실수가 나오며 만회골을 먹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후반 72분 동점골이 바로 터지는데 김예성이 우측에서 원리 크로스 올린 것을 이 교체 들어온 전남의 몬타노가 헤더로 떨군 것을 이것도 김종민이 그대로 밀어 넣으며 2대2 동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안양의 수적 열세로 인한 이 기세로 실점을 하게 됐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역전골 리뷰까지 하게 되는데 후반 92분 박스 바로 앞에서 얻은 프리킥에서 발디비에가 점프한 벽 아래로 깔아찬 슈팅이 그대로 프리킥 골로 돼서 전남이 역전골을 기록하며 2대0에서 순식간에 2대3 펠레스코어로 역전승을 바뀌면서 전남의 원정팬들과 전남의 벤치는 그야말로 비를 온통 맞으며 그야말로 포효하는 광경이 보였었습니다. 이날 안양은 무기력하게 역전당한 가운데 추가 시간이 끝날 무렵 결정적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박스 안에 혼전해서 최성범이 슈팅했지만 살짝 벗어나며 그대로 경기 종료가 선언되고 홈에서 안타깝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 전남의 기세가 장난 아닌 것을 주목하고 싶은데 이번 경기까지 포함하여 4승 1무인데 이러한 기세로 인해 2위 안양과 승점 3점 차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도전이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반면 안양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압도적인 경기로 보였지만 최근 부상 선수 발생과 이번 경기의 퇴장 변수 등으로 아쉬움이 나왔고 다음 경기에 연패를 가지 않기 위한 준비로 잘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바로 주목 선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주목 선수를 저는 전 라운드를 좀 토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선수를 지금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남 드래곤즈의 몬타노 선수입니다. 존 프랭키 몬타노 시니스테라라는 풀네임으로 1997년으로 콜롬비아 출신의 콜롬비아 명문팀인 아메리카 데 칼리우스 출신으로 B팀에만 전전하다 미국에 가서도 마이애미 유나이티드에서 한 시즌을 보내고 특히나 엘살바도르 1부 리그인 CD 드래곤의 2시즌 56경기 출전 28골과 그리고 14어시를 기록하면서 이후 2024년 올 시즌 전남 드래곤즈에 오게 되었습니다. 189cm에 78kg의 좋은 피지컬을 보유한 몬타노는 장신 특유의 긴 다리를 이용한 빠른 스피드를 갖췄고 최전방과 위용과 동시에 가능하며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하며 동시에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공간 침투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고 양발을 이용한 동료들에게 넣어주는 패스와 연계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전남에서 첫 데뷔골을 넣었을 때 유니폼을 살짝 들쳐 배를 까며 꿀렁꿀렁 까딱 댄스를 쳤었던 등 흥도 많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서 몬타노는 1어시와 역전골에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활약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전남의 신흥 공격 카드로 이정관 감독이 큰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저번 라운드 수훈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늘 하는데 신실한 카톨릭을 믿는 선수이면서 무엇보다 신념을 강하게 가진 선수이기에 여기 와서 성공의 발판을 가지고 가는 듯한 이 선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경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와 경남 FC 경기. 먼저 스코어는 1대 0으로 충북 청주의 홈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간단히 리뷰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북 청주와 경남 FC 양 팀 모두 최근에 승리가 없는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어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기대하는 바입니다. 전반 시작 무렵부터 바로 골이 터졌는데 전반 3분 하프라인에서 올라가는 정성호 선수가 수비를 따돌리며 키퍼 1대1로 그대로 선제골을 기록하였는데 정성호의 첫 승주에서 첫 골을 기록하게 되면서 파울리뉴 오드에 이은 또 다른 공격 카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충북 청주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서도 경남을 상대로 아주 높은 라인에서 공격을 시도하며 또한 경남의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가 고인 빗물에 의해 멈춘 볼에서 기술 슈팅을 하면서 경남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반 41분 경남의 진영에 빗물로 인한 볼의 경합을 우주성과 베나시오가 빗물을 펼쳐내며 태클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우주성의 태클에서 베나시오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최초의 주심이 우주성에게 레드카드 3장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후 VAR 체크에서 심한 파울은 아닌 걸로 체크하며 그대로 우주성에게 퇴장이 아닌 경고 옐로카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남은 후반부터 굉장히 라인을 올리면서 청주를 상대하는데 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역시나 빗물이었습니다. 볼 전개하는 과정에서 패스가 빗물로 멈춰지며 이것을 바로 상대에게 넘어가게 되며 사실상 수구와 다를 게 없는 상황으로 참으로 우추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후반 88분 오드가 공중볼을 잡는 과정에서 이 경남의 조상준과 바디 체킹한 것이 오드의 머리에 강타되면서 그대로 쓰러지는데 주심은 순간에 캐치하면서 경기를 빨리 중지하며 구급차를 소환해 결국 오드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아마 순간의 내진탄으로 좀 경우에 있으니 아무래도 주심의 현명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그 정신이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일어났는데 다시 또 쓰러지는 거 보고 저 더 깜짝 놀랐거든요. 와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딪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보니까 네. 아이고 그 상대 선수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도 네, 조상준. 그 선수가 조상준 선수가 보진 못했을 거야. 근데 본의 아니게 이게 그 뒤통수의 앞면이 가격당하면서 네.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 그래도 이거 주심이 잘 멈춘 거라고. 예, 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예, 정말 잘했어요. 이런 순간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또 날씨도 비가 오면서도 되게 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만약 궂은 날씨다 보니까 또 이 상황에서도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심의 선택을 저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네. 이후 경남은 계속 밀어붙이지만 후반 추가 시간 기습으로 얻은 슈팅이 결국 골대를 맞으며 기회를 놓치는데 결국 경남은 청주의 초반 선제골로 내준 거 이후로 골을 기록하지 못하며 결국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지난 홈경기 안산을 잡은 거 이후 또 패하면서 분위기를 잡지 못하게 된 경남FC를 얘기하는 바이고 경남FC가 현재 순위가 아마 11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부진에 이어간 것에 의해서는 박동원 감독도 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아쉬운 그림을 좀 나타내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진을 빨리 벗어내야 할 때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충북 청주는 그간 5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며 어쩌다 보니 최근 2승 5무로 패배가 없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주목 선수는 이 선수는 없고 이슈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날 엄청난 좀 비가 내리면서 경기장에 빗물이 배수가 전혀 안 되고 그라운드가 그대로 고이면서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이거 사실상 경기 운영이 되지 못할 정도였고 선수들이 빗물을 피하려 하지만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빗물을 직방으로 맞거나 뿌려지는 과정에서 또 선수들이 집중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충북 청주의 경기장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언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전반 중반부터요. 이건 경기를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특히나 좀 주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충북 청주와 프리킥 상황, 충북 청주인지 경남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경남이었다. 경남 FC 선수가 이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그 프리킥 지점이 하필이면 물이 엄청 고였었어요. 맞아, 그랬었어.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퍼내고 이 경남 선수들이 이 볼을 잠깐 제치고 그 주변에 물 고인 데를 다 퍼내는 그 장면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 좀 웃기면서도 좀 슬픈 장면이 말 그대로 정말 웃픈 장면이었다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골키퍼한테 백패스 하는데 가다 멈춰가지고 찬스가 나버리거나 네, 맞아요. 또 아니면 골킥을 찾는데 골킥이 이상하게 찾아가지고 물 웅덩이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한테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롱킥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는데 이게 그냥 빌드업 체제로 그냥 좀 짧은 패스였는데 땅볼 그게 패스는 다 안 돼. 패스가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양팀 키퍼들도 이렇게 짧게 주는 패스를 포기하고 결국은 그냥 롱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이것에 좀 아쉬움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충북 청주 선수들만 피해간 게 아니라 원정팀 경남 FC 선수들도 이런 상황에 피해 아닌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그리 크게 공론하지 못한 것이 조금 이게 어느 정의로운 기자의 기사라도 이게 좀 약간 좀 결국엔 나오지 못한 것에서 좀 약간 묻힌 것이 좀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이 이슈 여기까지 하고 이 경기 리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하자면 정성호 선수가 그때 결승골 넣을 때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면서 그 집중력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성호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골을 갑자기 이제 골을 세레머니 자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정성호 선수가 경남에 있었는데 경남에 있었던 게 아닌데 왜 그랬나 했던 인터뷰 때 알게 된 게 이게 그 누구냐 그 충남 아산에 있었을 때 그때 박동혁 감독님을 이제 그 모시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전 스승이 박동혁 감독님이 알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제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랬구나. 박동혁 감독님 때문에 그래. 작년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오두 선수가 네. 이제 오두 선수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트넘 이제 유소년 출신으로 네, 맞아요. 이제 상당히 그 기대를 받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이제 인터뷰할 때도 정성호 선수 이제 수훈 선수로 인터뷰할 때 오두 선수 들어본 적 있는 소식 들은 거 있냐? 우리 중계진은 아직 들은 게 없다는데 선수들도 지금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 충격을 받았고 우리도 너무 놀랬는데 아직 저희도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오두 선수를 위한 멘트도 했어요. 오두 선수가 이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경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 같아서 오두 선수한테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오두 선수의 쾌유를 좀 비는 약간 이런 그런 인터뷰도 했었고요. 근데 정성호 선수가 목소리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상당히 남자답게 굵고 그래가지고 이 선수 나이가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터뷰도 의젓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주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랬던 이 인터뷰 내용도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날 저는 진짜 오두 선수 그 부상당한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진짜. 다시 일어서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는 장면 보고 네. 좀 별일 없었기를 바라면서 요 경기는 요 정도로 그냥 뭐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목 선수를 재준 형님께서 그냥 정성호 선수를 좀 지목해 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예. 전 좋았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 경기가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목 선수를 좀 배제를 했었던 거예요. 일부러. 프로축구 경기를 할 수 없는 그 좀 환경이었어요. 사실 진짜. 청주시를 조금 비판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장의 시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관리를 신경 써줘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썼다고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산도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었었는데 네. 청주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보면 천안이 참 잘하고 있는 천안이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바로 천안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다음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 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대준 형님의 얘기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바로 성남 FC 대 천안 시티 FC입니다. 먼저 스코어는 0대2로 천안 시티의 원정 승으로 결국 2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성남 FC와 천안 시티와의 15라운드 무엇보다 최근 전적으로 천안 시티가 성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새로운 상승의 매치가 될 것인가라는 주목하는 바이고요. 전반부터 성남은 크리스와 후이즈의 전방 싸움으로 천안 시티로 압도해가는 가운데 많이 나온 찬스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너무나 많이 놓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이후 후이즈도 전방에서 버티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볼을 받는 시도에서 공격 천병으로 앞서 나가는데 골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결국 34분 천안의 골이 이어졌는데요. 전반 34분 장백규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그대로 박스 중앙에 들어온 윤재석에게 컷백을 하였고 이것을 윤재석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번 골로 윤재석은 굉장히 오랜만에 득점이면서 현재까지 3골 1어시로 22세 이하 자원으로 천안의 미래가 기대가 될 선수임을 분명하게 보이는 바였습니다. 전반에 1대0으로 뒤진 성남은 후반 들어 박지원, 이준상, 김은민의 투입으로 천안시티의 골문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는데 후반에도 크리스는 결정적 찬스에서 골문을 벗어나는 슈팅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더했고요. 성남은 이후로도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추가골까지 실점하게 됩니다. 후반 91분 성남의 총공격에서 뒷공각이 열린 가운데 천안이 역습 과정에서 왼쪽 라인으로 돌파하며 박스로 향한 낮은 크로스를 못다가 그대로 마무리하며 세기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후 후반 추가 시간 동안에도 성남은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하며 결국 천안의 원정승을 기록하며 지난 부산 원정에서 2대0에서 2대3으로 역전승에 이은 2연승을 이어갔는데 분위기를 올리며 천안시티의 상승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반면 성남FC는 최철호 감독의 정식 계약이 오피셜로 나오질 않았는데 이 변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만 성남의 성적에는 다시 먹구름으로 연패로 분위기를 다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대중님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우선은 4연패거든요 지금. 네. 4연패고 지금 이제 이기영 감독이 워낙 죽 써서 그랬지만 최철호 감독도 초반에 좀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자면 우선 맥파이어님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버무려서 좀 얘기하자면 네. 맥파이어님이 무승부라도 해서 최철무였는데 이제는 무승부도 못하고 홈에서 천안에게 무득점으로 4연패를 당하네요. 재훈님은 뭘 보고 이 사람을 정식 감독으로 생각한 건지라고 했었는데 뭐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재훈님이 뭐 그 최철우 감독 대행을 감독 뭐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여론이 이러니까 이런 여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그게 좀 약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해야 된다는 것처럼 주자는 것처럼 보였었나 봐요. 제가 부추긴격을 약간 좀 보였었던 것 같긴 해요. 아마 그렇게 느꼈을 텐데 네. 물론 근데 약간 저희 그 성남 코어 팬들 사이에서는 최초로 감독 대행이 우선 수습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아직 이제 경험 부족이고 그리고 초반에 반짝한 것은 감독 그 교체 효과가 아니냐라는 생각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승부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지 않아서일 뿐이지 무승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철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아 감독으로는 정식 감독으로는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구단이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 새로운 감독을 제대로 모실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론이 약간은 좀 바뀌었습니다. 최철호 감독이 지금 이제 연패를 하고 안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 지금 간다면은 그래도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이 최철호 감독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겼는데 그래도 최대한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패를 하고 그래서 화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도 지금 이제 팬들은 그래도 최초로 이 형이 끝나고 그래도 서포터즈들이 왜냐면 그날 진짜 서포터즈들이 너무 고생 많이 했거든요. 비에 홀딱 맞으면서 맞아요. 예. 그런데도 솔직히 경기력도 좋지 않았고 지금 성남이 지금 이 3연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3연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는 지난번에 김포 그리고 이번에 천안 그리고 다음이 안산이거든요. 이 3연전에는 이게 지금 그 외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강팀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물론 얘네가 약팀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처지에 지금 누가 뭐 약팀이냐 이거겠지만 그나마 지금 홈이고 할 만한 상대니까 여기서 좀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천안한테 홈에서 2대0으로 졌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팬들은 되게 싫어할 것이라고 되게 욕 한 바가지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할 수 있어 성남을 외치고 최철호 감독을 오히려 좀 이제 응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아 성남 팬들이 지금 상황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지금 감독이 지금 힘들게 지금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는 분위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좀 응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음에 안 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최철호 감독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최철호 감독 대행을 저도 한계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게 가장 확실하게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바로 지난 4월 말에 충북 청주와의 경기 때 그때 이제 그 패배를 보고 이제 최철호 감독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경 감독보다 훨 낫지만 감독이 되면은 올 시즌은 솔직히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대신 이때 젊은 선수들을 가지고 좀 이제 다음 시즌을 도약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근데 시즌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포기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었었고, 예, 뭐 말씀 마무리 그리고 성남이 참 좀 운이 안 좋은 게 최근에 홈 경기를 4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경기 중에 3경기 부산 빼고 다 비가 왔어요. 그래서 관중 동원에도 엄청나게 지금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게 5월달 들어서 조금 주말에만 비가 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만 골라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웃겨요 참 어저께도 비가 왔었잖아요. 녹음하는 기준 날짜에서는 일요일 날 때 비가 왔었는데
사실 비올라시 물론 비 온다고 치고 그 다음 날에도 조금 비가 내릴 듯한 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녹음하는 날짜인 월요일 날에는 또 되게 날씨가 좋았고 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와도 하필이면 주말에 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아쉬운 그림이긴 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경기 아마 성남이 아마 안산 그리너스 네, 맞습니다. 원정일 텐데 네. 거기에서는 한번 좀 승리를 위한 좀 모습으로서 좀 한번 그래도 분위기를 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주목 선수 좀 얘기하고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역시 주목 선수는 아무래도 천안시티의 못다 선수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생에 194cm, 94kg의 브라질 장신 공격수가 이번에 주목 선수를 가져가게 됐고요. 주로 브라질 무대에서만 활동했었던 못다는 2022년 시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그 당시 K3 천안시 축구단에 입단하면서 처음 해외 무대를 K3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후반기 시즌에 12경기 2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2023년 시즌 프로화가 정식적으로 되면서 리그2에 합류하고 못다와의 재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천안시티는 성적으로는 13위를 기록하며 불명예를 기록했지만 못다는 10골 1어시로 천안시티에서는 절대적인 원톱 공격수로 주목되었습니다. 이번 시즌도 천안시티에서는 활약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까지 8골 1어시로 생각보다 시작이 좋으며 파울리뉴와의 호흡도 맞춰가면서 천안에 없어서는 안 될 공격하도록 앞으로도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리그원 몇몇 팀들이 못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되는 가운데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웃게 될지 울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천안에서는 K3 포함 3시즌째 한국 무대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리그에서 못다는 더욱더 기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날 홈경기에서 모처럼 홈커밍 데이로 좀 이뤄졌는데 바로 브랜드포트에서 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김지수가 경기 시작 전과 하프타임에 팬들과의 만남으로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로 이어갔었습니다. 성남이 아무래도 이날 경기를 진 바람에 김지수 선수의 방문이 좀 많이 묻혀지게 된 것 같아 좀 아쉽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그럼에도 김지수 선수는 오랜만에 탄천에 방문하면서 이 성남 팬들과 좀 인사를 나누는 등 되게 좀 그래도 흐뭇한 광경의 모습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패배에 가리지 않게 위해서 좀 그래도 이 장면이 좀 있었다라고만 좀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뽀로로의 성남 홈경기 활동은 이번 시즌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날 경기에서 좀 등장하면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김지수 선수가 이날 경기가 7시에 있었는데 6시부터 6시 반 동안 30분 동안 사인회를 이뤘어요. 네. 근데 이날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좀 경쟁률이 높지 않았을 거고 근데 사인을 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저는 사인 받을 시간이 없었던 게 저는 그날 일하다가 중간에 와서 축구 보고 다시 일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예. 이미 제가 도착했을 때는 사인회 끝났을 때였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을 좀 만났는데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받더니 저 김지수 선수의 사인을 위조하기 힘들겠다. 저건 사인 절대 못한다. 위조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주 화려하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로 각도가 여러 중구난방이 되는 약간 그런 사인이었는데 사인을 보니까 좀 이건 정말 화려한 사인이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안산과의 다음 경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건 사실 이따 말씀을 재훈 씨가 하시겠지만 안산이 부산을 이겼어요. 근데 제가 천안도 부산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랑 성남이랑 같이 가고 있어. 왜냐면은 저 천안한테 부산이 졌는데 그 다음에 성남이 또 천안한테 주고 안산이 부산이 이겼어요. 진짜 또 이제 성남이랑 붙네. 이 기세가 올랐네. 이래가지고 성남이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원 걱정을 할 게 아닌 게 성남패 입장에서는 수원은 5연패, 성남은 4연패. 이제 정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팬들이 이날 1,882명이 오셨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지만 비 오는 날에 그리고 의외로 탄천은 원정석 아니면은 뭐 블랙존이 아니면 비를 안 맞거든요. 캐노피가 네. 잘 돼 있어서 네. 그랬는데 이날따라 세로로 안 내리고 비가 가로로 내려가지고 맞아요. 대각선으로 내려가지고 이거 조금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선수들한테 응원해줬던 성남 팬들에게 리스펙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블랙존만이 아니라 일반석도 많이 이제 팬들이 고생해 주시면서 네. 함성을 좀 해서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성남 팬들 역시 좀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룰 경기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 5월 25일 토요일 날 열렸었던 수원 삼성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를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지. 그렇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서울 이랜드의 첫 빅버드 방문에서 첫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빅버드에서 맞이하는 수원 삼성의 15라운드. 현재 수원은 그야말로 위기 중에 큰 위기일 것입니다. 상대는 2라운드에서 만났던 서울 이랜드. 이에 맞서는 서울 이랜드는 지난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로 상승세의 아쉬운 순간이었는데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빅버드에서 서울 이랜드의 반란은 과연 이어질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전반부터 이랜드는 수원의 상대로 측면 돌파로 과감한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 반면 수원은 이랜드에 올라온 라인에서 역습을 노리면서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웃는 쪽은 먼저 수원이 되었는데요. 전반 41분 톤가라의 중원에서 기습 스루 패스에서 이랜드 선수의 굴절되면서 손석영이 키퍼를 따돌리며 컷백한 이것을 밀리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밀리치의 시즌 5호 골이 기록되었고요. 사실 이 밀리치가 경기 전에 워밍업에서 슈팅 훈련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 난사하는 등의 좀 수원 팬들에게는 좀 기대감보다 실망감으로 좀 가득했었던 경기 전에 커뮤니티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근데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스택 새싹인 셈이 되면서 그렇게 밀리치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전반을 압도해서 경기력도 괜찮아 기대를 했는데 전반에 실점하면서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서울 이랜드는 변경준, 이동률, 김영욱이 들어오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수원 삼성은 계속해서 역습을 통해 올라가는 과정에 밀리치의 슈팅이 키퍼 선방과 골대를 맞고 나아가는 등의 더 이상의 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는 수원의 맹공을 버티면서 이후 동점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후반 84분 수원에 올라가는 상황에서 브루노 실바가 가로채기 한 것을 이동률이 그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를 따돌리며 그대로 슈팅한 것이 양현모의 키를 넘겨 엄청난 동점골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골 장면을 보면은 마치 독수리 슛을 연상케 한 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률 선수가 득점한 이후 골 세레머니를 하지 못한 채 굉장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좀 얼어 있었던 모습을 좀 주목하고 싶고요. 서울 이랜드는 극적인 동점으로 역전까지 노리는 상황까지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결국 해내게 되었습니다. 후반 91분 서울 이랜드가 우측면으로 돌파한 상황에서 이 수원의 이상민이 파울을 하면서 얻어낸 프리킥에서 이 서울 이랜드의 박민서가 다이렉트 왼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이랜드 벤치와 원정 팬들은 그야말로 난리 났었고요. 수원은 그야말로 비상의 상황에서 다시 동점과 영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이 아드레날린으로 휩싸인 서울 이랜드 선수는 필사적으로 좀 막으면서 이후에도 역습을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또 세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후반 98분 경합 과정에서 서울 이랜드 커트에서 김결이 하프서클에 있는 이동률에게 패스한 것을 하였고 이것을 이동률은 그대로 중거리 슈팅을 하였고 그대로 양현모 키퍼를 돌파하며 그대로 세기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끝내는 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김결은 리그에서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였고 이동률은 이번 멀티골로 시즌 4호 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과 동시에 경기 종료가 되면서 한쪽에서 환호와 또 한쪽에서는 야유로 뒤덮인 빅버드였습니다. 네,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건을 들어가기 전에 주목 선수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목 선수는 역시나 서울 이랜드의 이동률 선수입니다. 제주 유스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제주 유나이티드에 2019년에 합류해서 만 19세에 활약을 해서 이 당시 22세 이하로를 소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가 리그2로 강등되면서 시즌을 소화하는데 이후 심기일전으로 제주의 리그1 승격을 이뤄내면서 그의 리그2 초대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엔 리그1에선 19경기를 뛰었다만 경쟁력을 조금 잃은 모습으로 결국 2022 시즌은 서울 이랜드에서 직접 이적료를 지불하며 영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이적료가 아마 5억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 시즌 토합 34경기 6골 5도움으로 그리고 2023 시즌 도합 22경기에서 2골 3도움으로 사실 23 시즌에는 부상과 부진으로 굉장히 팬들에게 아쉬움을 내포하는 격이 되었는데 이번 시즌 그간 부진을 씻기 위해서 현재까지 그는 4골 1도움으로 나는 시장이 좋은 가운데 그래도 활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률의 강점은 역습, 저돌적인 돌파와 침투에 능하며 왕성 활동량으로 적극적인 압박 수비와 수비 가담에 있고요. 전성기의 아자르를 좀 연상케 한다는 의미로 팬들은 동자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선수 주목 선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지난 충남 아산 원정에서 패하고 1차 뽀막을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염기훈 감독은 팬들을 진정시키는데 애를 먹었고 그야말로 진땀난 상황이었고요. 결국엔 이번에 홈에서 2차 뽀막이 일어나며 홈 팬들의 불만으로 가득한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염기훈 감독은 우연패에 대한 책임으로 경기 종료 후 팬들 앞에서 사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팬들 앞에 서기 전에 박경훈 단장이 염기훈을 만류를 좀 했었지만 결국 염기훈 감독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감독에 대한 선임을 준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었습니다. 염기훈 감독은 팬들에게 너무나 실망감을 안긴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2010년 수원 삼성에 와서 많은 사랑과 질타를 받았지만 자신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저보다 우리 선수들한테 더 큰 응원을 지금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며 씁쓸한 마음으로 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게 정말 갑작스럽기도 하고 사인 발표도 결국은 퇴근길에 하게 돼가지고 이게 레전드 수원 삼성의 레전드의 마지막이 이렇게 약간 초라하게 끝나니까 네, 맞아요. 이게 너무 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너무 못하긴 했어. 이게 5월 한 달 동안 승점 1점도 못 땄다는 얘기를 저 본방에도 했지만 5연패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렇게 아니 그 중간에 한 번 정도 무승부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게다가 그동안 본인이 뭐 단언하고 막 뭐 할 거다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왜 팬들 벌써부터 뭐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성적이 나와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을 좀 못한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단톡방에다가 네. 맞아요. 그날 경기 보러 그날 가시면서 경기 저는 이랜드 원정석에서 좀 직관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이날 경기 선수단 입장했을 때 네. 걸개를 왼석에서 걸개를 엄청나게 많이 그쵸. 올려져 엄청났지. 있는 거 봤는데 네. 그 장면을 봤을 때 확실히 염기훈 감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어조의 걸개와 동시에 그러면서 또 프런트를 저격하는 그런 걸개까지 나오면서 정말 아직까지도 수원 삼성의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기분은 정말 슬픔과 동시에 분노로 가득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하필인데 왜 하필 뭐 서울 이랜드 그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원래 그날 인천 홈 경기도 있어가지고 인천을 갈 법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있었던 인천에 안 좋은 좀 그런 시간도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최근에 좀 인천 홈을 잘 안 가게 되고 이랜드 원정석에 그래도 좀 아는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또 마침 또 오늘 또 진행했어요. 섭입밤 패널분들 좀 만나서 다 인사드렸고 네네. 오히려 그날 또 에몽 PD님이 그날 안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의외네. 그래서 저도 왜 안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랬었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콜리더로 했었던 또 이제 미카님이라고 있는데 네 알죠. 그분한테도 인사를 하면서 이날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마 이거를 하이라이트나 뭐 이제 풀 장면으로 좀 이 원정석을 좀 비춰보셨던 모습을 보셨던 이 청취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정석 진짜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랜드 원정석 팬들은 되게 소규모예요. 네. 소규모였었고 되게 많이 그렇게 오지도 않는 그림이었는데 이 경기만큼은 수원 삼성이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아무래도 샤이 이랜드 팬들이 조금 목소리를 좀 같이 높이면서 같이 응원을 했었던 모습도 있어서 네. 이 서울이랜드가 그간 전 좌석 서포터즈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저는 서포터즈가 있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 서울이랜드 이 구단도 좀 고집을 너무 부린 게 사실 그래도 이 한 팀에서 그래도 구단 서포터즈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팬들을 그래도 하나로 좀 뭉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좀 만들면서 그래도 이 구단에 대한 좀 애착을 갖게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
배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러다 보니까 서울랜드가 그나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이루어져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온 게 그래도 그 주변에서 조금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 것도 그 목동 홈 경기에서도 좀 보였었고 이 원정에서 당장에 보여줬던 게 이런 결과로서 승리를 가져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에 되게 이 경기 끝나고도 이 이랜드 선수단들이 바로 이 반대쪽 선수단들 인사를 나누면서 바로 이제 원정석으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랜드 선수들도 점점 이 팬들이 좀 점점 목소리가 높여졌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이 확실히 보였었어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서울 이랜드의 그래도 팬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여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울 이랜드를 향한 이 주목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서울 이랜드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네, 이게 사실 근데 서울 이랜드가 처음에 너무 잘못 생각한 게 서포터즈가 그러니까 K리그가 이렇게 흥을 못하는 거다 서포터즈 탓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잠깐만 이거 창단을 주도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네네네. 무슨 권성 아니, 성함이 기억 안 나네. 정확한 성함까지는 네네.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서포터즈가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일반 팬들과의 괴리가 있는 게 K리그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실상은 제가 그 서울 이랜드 서포터즈들 네. 뭐 몇몇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흥분해서 뭐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킬 정도의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자정 노력을 하려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처음부터 서포터즈가 너무 강성이다. 안 좋게만 보고 접근해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서울 이랜드가 더 팬들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기회를 그동안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야 이제 다시 시작하는 10주년 맞이해서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이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만 서울 이랜드 구단 내에서도 멤버가 많이 바뀌었대요. 프런트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줬던 팬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방향은 잘 가는 것 같고 이제 근데 서울 이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감독 어떻게 할 거야? 이 상황에서 누가 올까? 진짜. 그러니까 애초에 네. 염기훈이 오면 안 됐었어요 이게. 저는 진짜. 염기훈 감독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고 진짜 보고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아니었어. 그리고 제가 이거 본편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겠지만 예. 염기훈 감독이 리그 2에 대한 이 12개 팀들에 대해서 너무 존중을 안 해줬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벌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이게 잘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럴지도 모르긴 하지만 너무 모험이었어.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코치 경력을 쌓고 한 다음에 왔을 때 한 번 실패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빨리 땡겼었는데 너무 급하게 땡겼으면서 무리를 해버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황선홍 감독님은 그래도 그냥 커리어 거의 커리어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솔직히. 근데 황선홍은 그래도 17년이나 버티면서 이제야 꼬였지. 이분은 시작하자마자 꼬이게 생겼어 지금 염기훈은. 이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에게도 너무 성급했다. 물론 저는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는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비판의 대상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원 프런트입니다. 네. 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수원 팬들은 그들에 대해서 더 극딜을 하고 일 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히 센 얘기를 해주면서 뭐 걸개로 언급할 수 있잖아요. 네. 어차피 타팀 비방 디스는 안 돼도 우리 팀에 대해서 셀프 디스는 가능하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더 강력한 소리를 내줄 수 있을 때 더 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수원 프런트가 좀 많이 바뀌었대요. 이번에 많이 바뀌긴 했대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그 삼성 모기업에서 네. 물론 뭐 제일기획 쪽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지금 삼성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안 쳤던 게 염기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기훈 감독이 된 이상은 예전에 그 프런트의 잘못된 선택이 여기까지 연장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염기훈 감독 탓보단 프런트 탓이 맞긴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총 들고 뭐 위협한 것도 아니고 야 너 감독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것도 아니고 결국 그 선택은 염기훈 감독이 했기 때문에 그 염기훈 감독이 결국 감수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이제 인정하고 지금 물러난 상태고 네. 너무 안타깝고 그렇다면 이제 프런트가 이제는 제대로 감독을 이제 뽑아야 될 때가 왔다. 일단은 박경훈 단장 하에서 일단은 수원 다음 감독에 대한 그래도 리스트 같은 것도 좀 구성하고 있겠고 뭐 찾아보고 있겠지만 과연 다음 후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뭐 단장이 직접 나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도영이라고 아마 거기 거기 아마 박경훈 감독 하에서 같이 있었던 그 스텝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이 아마 P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아마 대신해서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또 귀추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바이고 물론 아까도 댓글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뭐 수원 삼성 팬들이 생각을 모르고 제가 뭐 왜 수원 삼성 팬들은 왜 염기훈 감독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가혹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모르고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뭐 그 팬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싶은 바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해당 수원 삼성의 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랜드 얘기 조금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있었네요. 예, 더 하시죠. 예. 저는 김도균 감독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김도균 감독이 그래도 이 보통의 좀 약간 좀 그래도 팀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들에게도 좀 그래도 되게 좀 옆집 형 같은 그런 느낌의 조금 푸근한 이미지로 좀 만들어주고 물론 이제 경기나 이제 경기 준비할 때는 되게 좀 세게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오늘 스포츠 니아스 조축개축에서 좀 나온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약간 좀 미담인데 서울 이랜드 승리 수당에 대해서 뭐 이 김동현 감독이 받는 게 있는데 그 자기 받은 거 일부를 이 코칭 스태프 말고 그 이랜드 구단 직원들 몇몇들에게 좀 그래도 조금 약간 쏘면서 뭐 커피나 뭐 음료수 사주면서 좀 되게 좀 이 구단 직원들까지 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되게 좀 신뢰를 좀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줄 안 해.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예. 물론 그게 뭐 김동근 감독보다 좀 연차가 있는 직원이 아니고 좀 약간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 그분들 위주로 약간 좀 돌린다는 말이 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자기 주변 사람들 잘 챙겨주는 그런 미담이 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좀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얘기를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김동근 감독이 좀 그래도 확실히 수원 FC 때부터 좀 능력을 인정받았었던 게 수원 FC에서 승격하는 데도 힘을 주셨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수원 FC를 구축했었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능력이 있는 감독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당시 수원 FC에 있으면서 이 스폰을 좀 따오는 데에서도 되게 능력을 좀 발휘했었던 적이 있기에 어쩌면 서울 이랜드에서 저도 좀 어쩌면 역대급 서울 이랜드 감독 중에서 정말 괜찮은 감독이 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바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렇죠. 우선은 뭐 지금까지는 근데 사실 성적이 좀 더 좋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 게 6승 3무 4패면 지금 3위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3위인데 득점력은 근데 좀 폭발적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 브루노 실바랑 이코바 선수가 확실하게 좀 이게 득점을 좀 이렇게 좀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왜냐면 나는 이게 수원을 이겼다고 지금 현재 진짜 수원은 냉정히 말하면요 이겼다고 물론 B클럽은 맞는데 이겼다고 잘하네라고 하기에는 성남도 이미 겪었거든요. 이게 지금 상위 5연패 당하고 이런 수원을 이긴 게 엄청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원 팬들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이러네요. 왜냐면 그때 우리 부산 호연님이 그랬던 누가 그랬었지 영등포님이 그러셨던가 그때 부산 팬 입장에서는 수원이 이제 강등되면 수원이 이제 리그2 씹어 먹을 텐데 엄청난 B클럽이 이제 리그2에 오면은 다 승격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저는 정말 예상했었거든요. 제가 뭐 예언자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거 너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저 팀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이제 우리 성남 팬이 뭐 걱정할 것도 아니어서 성남이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꼴찌예요. 왜냐면 꼴찌에서 2등이긴 하지만 안산이요 한 경기 한 경기 이번 했구나. 네네. 동률됐다 동률. 네, 아. 동률된 것 같습니다. 다득점에서 앞섰네 다행히. 아이고. 네. 아무튼 뭐 현실적으로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네. 공동 꼴찌라고. 꼴찌랑 똑같아요 지금. 안산과 성남이 현재 지금 동률이네요 13점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씁쓸합니다. 하게 네. 됐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주중 왜냐면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네. 15라운드 남은 잔여 경기 2경기 있었어요. 요 경기는 이제 그 좀 재훈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실 건데 아마 이건 연장전이 2번에 거쳐서 나갈 것 같아요. 데이씨 대전팬 데이씨가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도 궁금한데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훈님과 아마 데이씨가 또 한 번 이 연장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과만 좀 말하자면은 네. 부천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겼고 오. 안산이 부산을 상대로 또 1대0으로 이기고 네? 둘 다 예? 모르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근데 뭐 부천 이거 부천과 충남 아산 경기는 여잔 하느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마 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예, 가까워서 보러 가셨는데 그렇죠. 충남 예. 아산의 완패를 보고 보시고 계셨을 사실 거고. 놀라운 결과는 역시나 안산 그리너스가 그쵸. 부산을 홈에서 1대0으로 잡았다는 네, 걸. 경기 결과만 보면 참 놀랄만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데이 씨와 재훈님이 이제 두 분이서 하실 이제 연장전에서 아마 요 자세한 이야기 이슈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근데 결과만 보면 안산이 부산을 이긴 게 정말 예. 부산 팬들 좀 난리 났겠는데 그다가 우리가 이미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좀 얘기를 했었지만 부산이 원정에서는 꼭 강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다니 이것도 결국 깨졌네요 징크스가. 심지어 2연패입니다 지금. 그쵸.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아까 그 앞에 패배는 홈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천안시티 아까 제가 리뷰했었다. 네. 천안시티. 그랬는데 와의. 이거는 이제 원정이라서 또 다른 의미로 좀 충격이 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원정은 잘했었으니까 이게 이제 그게 아니게 됐으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리그 2 얘기는 아마 이제 연장전이 이번에는 전반 후반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편집해서 언제 올릴지가 이제 바로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상황 봐서 만약에 살짝 하루 정도는 늦을 수 있거든요. 늦었으면 이 사람이 좀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못했나 보다. 동시에 올리지 못했으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또 연장전 또 후속으로 후반전이 또 올라올 테니까 그것마저도 좀 기대하시면서 데이씨가 무슨 얘기할지 저도 궁금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장 전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훈님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이 많았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샜던 수많은 밤들 울던 내일들 남겨진 방에 나에겐 벅찬 꿈만 있고 잊혀질 먼지 같던 날들 말썽이 많았지 너만 바라보기 위해 닫았던 수많은 문들 잠깐 시간들 고요한 방에 혼자 남은 나를 위해 반복해 부르던 노래들 저 볼일 속은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때로 미치게 생각이 많았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았던 수많은 별들 밝은 열쇠들 행복한 순간에 닿을 수 없는 것만 있고 헛된 시샘만 늘던 밤들 저 볼일 속은 네가 있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미치게 저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근데 안산이 부산 잡은 건 놀라운데 진짜. 그것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예. 부산이 원정 예, 맞아요. 원정 패였는데 예. 결과가 이렇게 됐어. 야, 이거 진짜 이게 놀라워요. 축구 모르네. 그러니까. 아, 이거 두 개는 제가 한번 오늘 보고 그 내용 같은 것만 뭐 간단히 보내드릴게 있다. 뭐 따로 보내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은 편집 붙이면은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좀 올리게 되겠네.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뭐 그렇게 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성님이 시간이 되면은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아무리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제가 14라운드 잘못 보냈었잖아요. 그거 14라운드요, 참고로. 네. 바로 시작할까요? 잠깐만요. 그 뭐냐 그 15라운드 네. 그거 원래 초반에 시작한 거는 원래 토요일날 원래 수원 삼성 서울이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뺄게요. 네네. 네. 그러시죠. 그리고 그래서 좀 이것도 말씀드리면서 아마 좀 일요일 경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 토요일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언제까지나 너 잊지 말아요. 지금 우리 사랑은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아, 연장 전반, 연장 후반 이렇게 나눈다는 아마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저도 대행님한테도 문자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네, 연장 저도- 만약 하게 되면 네. 저는 하게 될 것 같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그래도 좀 남았어요. 아무래도 내 경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